H성형외과 백정환입니다. 남겨주신 CT랑 사진은 제가 좀 살펴봤는데요. 질문 주신 내용 하나씩 보면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저희가 얼굴뼈 분석을 할 때 일반적인 수치 분석을 좀 하는데요. 이렇게 하각 사이의 거리를 재요. 이렇게 재보면 지금 좌우 폭 너비를 재는 건데 97mm, 한 8mm 정도 측정이 되죠. 근데 대한민국 남자 평균은 102mm니까 한 5mm 정도 폭이 좁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광대 너비를 재는데 광대 가장 넓은 부분 측정해보면 134mm 정도 측정이 됩니다. 근데 대한민국 남자 평균이 135mm니까 뭐 나쁘지 않죠. 조금 작은 정도니까요. 그 다음에 두상 너비를 재는데 두상 가장 넓은 부분 측정해보면 149mm 정도 측정이 됩니다. 근데 남자 평균이 148mm니까 턱이 작은 거 외에는 전체적으로 좌우 폭은 괜찮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면에서 보는 건 얼굴 길이를 보는데요. 이마뼈, 코뼈 만나는 점에서 턱 끝까지 이 길이를 봐요. 이렇게 재보면 지금 123mm 정도가 지금 측정이 되는데 대한민국 남자 평균이 125mm예요. 그러니까 한 2mm 정도 얼굴 길이가 짧은 거고요. 조금 세분해서 보면 이마뼈, 코뼈 만나는 점에서 이 코앞가시까지 재는데 여기 지금 52mm 정도 측정이 되죠. 근데 대한민국 남자 평균이 이게 56mm예요. 그러니까 중안면부가 조금은 짧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코앞가시에서 턱 끝까지 여기를 보는데 요거는 지금 69mm 정도 측정이 되는데 대한민국 남자 평균은 이게 70mm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중안면부가 조금 적고 그 다음에 하안면부는 괜찮은데 조금은 체부 볼륨이나 좌우가 폭이 좁은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턱만 작지 나머지 비율은 크게 나쁘지 않다. 중안면부가 조금 짧아서 그런 건 있지만 그닥 나쁘진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옆모습에서 보는 거는 보통 귓볼 기준으로 귀밑각을 보는데요. 보통 귀밑각이 귓볼 기준으로 남자 한 2cm 정도 있으면 적당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귓볼하고 콧볼하고 보통 높이가 같은 게 일반적인데 환자분이 귓볼이 조금은 위에 있으세요. 그래서 요걸 살짝 보정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요 기준에서 한 2cm 정도 요 정도 턱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렇게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 다음에 턱 끝에 이렇게 자를 대면 코를 기준으로 아랫입술 달랑말랑한 이런 선을 긋는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한 7mm 정도 전진량이 부족하죠. 그래서 지금 그냥 요것만 봤을 때는 이렇게 만들어서 뭐 길이는 나쁘지 않았으니까 이런 식으로 한 7mm 정도 전진을 시키는 이런 형태의 보형물이 만들어지면 어떨까 이제 일단 이런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요. 그 다음에 45도에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뭐 광대가 여기가 튀어나오면 광대가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 환자분은 뭐 광대는 거의 없으니까 요 얘기는 할 필요 없지 않을까 싶고요. 요 부분이 굉장히 빈약하죠. 요 부분이 지금 필러를 조금 몇 번 맞으신 것 같은데 요 체부 볼륨이라고 하는 요 부분도 되게 부족해요. 아까 옆모습에서 본 거는 길이를 본 거고요. 지금 보는 거는 옆으로 가는 볼륨을 보는 건데 이렇게 고개 숙여서 보면은 지금 이 부분도 굉장히 꺼져 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환자분 만약에 수술을 한다면 턱선이 조금 있는 남자 턱선을 만들어주고 싶다면 좌우로 이렇게 넓히는 볼륨을 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턱이 한 이렇게 나가는 이런 형태로 턱을 만들어줘야 옆에서 봤을 때 이 부분도 턱선이 생기고 조금 남자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꼭 고려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저희가 이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교환면의 각도라는 걸 재거든요. 지금 이 상태요. 이 상태를 지금 환자분이 이렇게 교환면 각도를 재보면 지금 30도 정도로 굉장히 가팔아요. 쉽게 말하면 하악 외소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악 외소증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교환면의 각도가 가파르죠. 이 교환면의 각도는 정상 각도가 9도 정도 돼요. 또 9도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3, 4도 정도를 정상으로 보는데 지금 30도 정도면 너무 가파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앞니가 튀어나오고 아랫니가 들어가 있어서 이 갭도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환자분한테 조금 더 완벽한 수술을 권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지금 상황에서 꼭 생각해 봐야 되고 확인해 봐야 되는 게 이 턱관절 괜찮고 입 벌리는데 지장 없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 턱관절이 거의 디스크 공간이 없어요. 입은 잘 벌리나 이런 걱정이 될 정도로 이 턱관절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태거든요. 지금 왼쪽도 마찬가지, 오른쪽도 마찬가지. 거의 이뼈랑 지금 이뼈랑 부딪힐 정도로 턱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라면 양악을 해서 이뼈를 이렇게 반으로 갈라요. 그래가지고 얘는 앞으로 빼고 얘는 뒤로 조금 보내는 이 사이를 벌려주는 양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상악도 이 방향으로 회전을 시켜서 치아가 얘는 조금 들어가고 얘는 앞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양악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양악은 외모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턱관절의 기능과 그 다음에 치아의 교합 관계는 좋아져요. 지금 환자분한테 부족한 건 이쪽으로의 볼륨이거든요. 그 다음에 옆에서 봤을 때 앞으로 나오는 볼륨.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미용적인 목적인 거고요. 지금 환자분 기능적인 목적으로는 교합을 먼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턱관절을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양악 수술을 꼭 지금 상태에서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려하고 그 다음에 양악을 하고 나서 턱 모양을 만드는 게 좀 더 완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턱 관절에 뭐 이상이 없고 교합 관계에서 나 지금 괜찮다. 입 벌리는 거 괜찮고 턱도 안 아파. 그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뭐 턱을 만들었다 칩시다. 그런데 어느 순간 턱이 아파지기 시작하면서 턱 관절에 문제가 생기면 어차피 그때 가서 양악하고 보형물 만들어 놓은 거 다 뜯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라도 이 양악을 먼저 하는 게 환자분한테는 맞지 않을까. 그래서 이 턱 관절에 대해서 양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대학병원, 서울대나 세브란스, 강남 세브란스 쪽에서 턱관절 질환을 보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만나서 이 턱을 그냥 둬도 되는지부터 확인하시는 게 환자분한테는 더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모양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기능적인 문제에 문제를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환자분 같은 경우는 꼭 그걸 체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턱을 개선하고 남성스러운 턱선을 만들고 싶다. 뭐 충분히 동감하는 내용이고 남겨주신 사진도 다 그런 내용이고요. 얼굴형을 턱선을 살려 입체감 있게 개선하고 싶다. 턱만 해줘도 굉장히 좋을 것 같긴 한데 양악이 우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건강상. 첫 번째 질문에 관해 저의 얼굴형에서 문제점과 그에 적합한 수술 방법, 이유 알고 싶다.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저 같은 케이스 경우 수술했을 때 이미지 개선 효과가 1부터 10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일까요? 1에서 3은 이미지 변화가 별로 없다. 4에서 6은 이미지 변화가 어느 정도 있다. 7에서 10은 이미지 변화가 크다. 이미지 변화가 크다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하지만 외형적인 모양도 중요하지만 지금 환자분한테는 교합 관계, 그 다음에 턱관절 질환에 대한 예방책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상황에서는 꼭 체크를 하고 모형물을 만드는 수술을 계획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턱관절 질환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생활이 힘들어질 정도로 많이 아프고 괴롭습니다. 꼭 대학에서 턱관절에 대해서 체크업 하시고 의견 듣고 괜찮고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시면 그때 저한테 오셔서 수술 계획을 하시는 게 적절치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상 한번 천천히 여러 번 살펴보시고요.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